성인간호 비뇨기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비뇨기계 소변을 생성하는 신장, 저장하는 방광, 그리고 방광에서 소변이 외부로 나오는 요도까지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해부생리에서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 만드는 곳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그놈 참 신통방통이 아니고 신요, 방요로 보자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소변 만드는 신장부터 요관, 수요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방광, 요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요도 길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남자가 길어요. 여자가 짧으니까 방광염에 잘 걸린다고 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 방광염 뿐만 아니라 요로 감염은 여자가 더 잘 걸린다, 호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성인의 1일 정상 소변 배출량 꼭 기억하셔라 라고 얘기했죠. 정상적인 소변 배출량이 1500에서 2000cc, 1.5에서 2리터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만큼을 정상적으로 배출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먹는 수분량, 정상적으로 먹는 물의 양도 1500에서 2000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소변 배출량, 정상적인 수분 섭취량 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신장은 우리 몸에서 소변도 형성하고 수분 전해질 조절, 산염기 균형, 노폐물 배설, 혈압 조절까지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표로 만들어 놨잖아요. 무조건 반대로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우리 소변량이 적다. 그러면 소변이 적은 상태니까 핍뇨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소변량이 적다는 것은 뭔가 땀 배출이 많다거나 아니면 물을 적게 먹었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소변량이 적다는 것은 우리 항이뇨 호르몬이 뭐죠? 그쵸? 수분 재흡수를 하는 놈이에요. 신장에서 밖으로 나갈 때 이제 수분을 다시 빨아들이는 수분 재흡수와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인데, 당연히 지금 소변량이 적은 상태니까 나머지는 다 반대로 볼 거예요. 항이뇨 호르몬 올라가요. 요 비중 올라가요. 요 삼투압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인즉슨 이제 소변량이 적은 거는 그만큼 물 성분 중에 소변의 농도가 짙은 거를 얘기하죠. 여름철에 땀 많이 흘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땀 많이 흘린 상태에서 소변 보면 어때요? 색이 진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이제 요 비중이 올라갔다, 요 삼투압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내 몸에 이제 물이 적은 상태인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탈수가 있으니까. 물이 적은 상태니까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을 다시 재흡수한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항이뇨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따로따로 외우다 보면 어려우니까, 아, 소변이 적다, 핍뇨다 라고 하는 경우에 항이뇨 올라간다, 요비중 올라간다, 요 삼투압 올라간다, 반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요. 자, 이번에 소변량이 많다, 다뇨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다 같이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뇌하수체 종양은 항이뇨 호르몬이 적은 상태인데, 특히 이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몸에 심한 갈증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요, 우리 신경계 항이뇨 호르몬에 문제가 발생했던 소변 많이 보는 요붕증 같은 게 있어요. 요붕증. 항이뇨 호르몬에 문제 일으켜가지고 소변도 많이 보고 갈증도 심하게 일으키고 이런 것들 같이 관련되어 있었고요. 특히 항이뇨 호르몬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수분을 재흡수해서 소변량이 적어져야 하는데, 항이뇨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도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기초해부생리에서 항이뇨 호르몬 어디서 분비됐었죠? 그쵸, 제가 후궁이 있으려면 옥항상제랑 만난다라고 얘기했었죠.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항,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놈이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옥시토신은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쵸. 자궁수축 호르몬. 여기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재흡수와 관련되어 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핍뇨 한번 볼게요. 핍뇨는 이제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놈 중에 하나죠. 소변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진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하루, 일일 소변량이라고도 하고요. 하루에 보는 소변량이 어떻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하의 획수를 세자고 했습니다. 1, 2, 3, 4, 5 이고요. 시간당도 획수 세세요. 1, 2, 3. 30 이하가 된다라고 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이 하루 같은 경우는 400도 보기도 해요. 400에서 500까지 보기도 하는데 500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30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 다음 중 대상자에게서 소변이 시간당 30 이하로 나타난 경우
중요한 처치 뭐예요? 그렇죠. 핍뇨 증상이니까 의사에게 바로 보고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20이나 30이 특히 30이 중요한 숫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성간호에서요. 분만 제1기 자궁이 열린다 해가지고요. 이때 개고기의 강한 수축으로 인해서 양수가 30cc 정도 나오는 거를 파수라고 하죠. 간호에서 양수 과소증의 기준이 500이었어요. 그 다음에 산후출혈에서 그때 출혈량의 기준이 또 500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수가 적은 기준 500 이하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500 이하. 산후출혈에서는 500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또 하루의 소변이 500 이하다, 400에서 500 이하다. 핍뇨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신장에서 소변이 생성은 되는데 스스로 비우는 능력이 부족한 거를 요정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배뇨곤란, 요폐라고도 하고 폐뇨라고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요정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소변을 보는 즉시 도뇨하는 이유는 뭐죠? 그쵸. 잔뇨를 측정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뿐만 아니라 이 도뇨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인공 도뇨, 넬라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넬라톤에 중요한 것들이 또 있었는데 잔뇨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균적인 검체를 채취할 때도 확인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잘 나와요. 다음 중 잔뇨를 측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 당연히 인공 도뇨, 넬라톤. 다음 중 잔뇨는 언제 측정하죠? 대상자가 소변 본 후 즉시 도뇨한다 라고 하는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 정상 소변에서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포케단 비리라고 해서 포도당, 케톤, 단백질, 빌리루빈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자, 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일종의 담즙색소인데요. 우리 아동 간호에서 신생아 황달이 발생합니다. 황달이 생후 2에서 3일경에 나타내야 정상인데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거를 병리적 황달이라고도 하고 또는 핵황달이라고도 하죠. 자, 이런 신생아에게서 황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하는 그 광선요법, 일종의 형광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빌리루빈 테스트를 얼마나 자주 하죠? 그렇죠. 매일 한다 하는 것들 꼭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기본간호에서 소변검사 가볼게요. 소변검사는 중요한 거 뭐예요? 첫 소변 받지 않습니다. 그쵸? 처음 나오는 소변 좀 버려요. 중간요로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실금. 내 의지랑 상관없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 가면 뿐만 아니라 요실금도 여자가 더 많다. 중요해서. 자, 요실금의 중요한 간호 뭐예요? 당연히 충분한 수분 섭취해주는 거. 규칙적으로 배뇨 권장, 특히 케겔 운동 해준다라고 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이제 비뇨기계 보고 있잖아요. 성인 간호에서. 이거 기본 간호에서 요실금이 또 나오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기 중에 자주 노출시켜서 회음부가 습기가 있지 않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간호 중에 하나예요. 같이 보시고 방광염, 특히 방광질환 가운데 가장 많아요. 여자한테 또 많죠. 제발 잘 된다. 수분 섭취, 당연히 요실금뿐만 아니라 방광염일 때도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소변을 희석시켜주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혈액 요소 질소 검사라고 해서 비유엔 크레아티닌이라고도 하고 비유엔 CR이라고도 하거든요. 얘는 이제 일종의 피 검사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술 전에 환자의 신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얘요, 우리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 환자한테 엑스레이, 심전도 기본적인 혈액 검사들 나가게 됐잖아요. 얘도 일종의 이제 피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신장 기능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이제 사구체 신여 볼게요. 사구체는 이제 신장의 기관 중에 또 하나잖아요. 말 그대로 채처럼 벌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우리 폐에 생기는 염증, 폐렴, 기관지에 생기는 염증, 기관지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구체에 생기는 염증을 사구체 염증 신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우리 특히 만성신부전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단백뇨가 나올 수 있어요. 단백뇨가 나오면 제가 식사 어떻게 주라고 했죠? 저단백식이 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나중에 모성간호에서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이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고부담으로 외우자고 했어요. 고혈압 부종 단백뇨. 이때도 단백뇨가 나오지만 임산부에게서는 단백질 시기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 경우만 제외하고는 단백뇨가 나오면 저단백식이 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색이 진하고 거품 나는 소변, 염증이니까 당연히
고체온이겠죠. 체온 재줄 수 있어요. 자, 옆구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혈압 당연히 내 몸에서 원활하게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왜 혈압이 높아요? 왜 몸이 땡땡 붓죠? 원활하게 바깥으로 노폐물 배출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압 올라간다. 얘 같은 경우는 얼굴이 붓는 안면 부종 나타나죠. 자, 여기서는 안면 부종이에요. 유두 부종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두개강 뇌압의 3대 증상 구두유라고 했어요. 뇌압이 너무 높을 때 구토, 두통, 유두 부종, 젖꼭지 유도 아니라고 했죠. 시신경 유두라고 했습니다. 그때 얘기했었어요. 여기서 신장 질환이 있다. 안면 부종이에요. 특히 눈두덩이가 붓는다 했던 것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잘 붓는 이런 자구체 질환들, 신부전인 대상자들이요. 이런 경우 뿐만 아니라 기본관에서 간경화 같은 것도 똑같아요. 정확한 섭취량, 배설량 측정해주고 제가 혈압이나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좀 더 잘 아실 텐데 혈압이나 섭취량, 배설량, 체중 같은 경우는 한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IO 측정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갈게요. 섭취량, 배설량의 중요한 간호는 당연히 매 근무마다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카운트를 하는데 총량 계산은 밤번 근무자가 한다. 같이 기억해 주실 거고 특히 이 배설량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정상대변 안 들어가죠. 그냥 땀나는 발한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심한 발한 같은 거 들어간다. 그리고 가그렉, 입에 뿜었다가 뱉어내는 가그렉 같은 것도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만성신부전 신장이 황폐화가 됐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 암모니아 냄새가 구강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구강에 암모니아 냄새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이런 경우도 똑같이 저염 저단백식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장이 더 이상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노폐물 걸러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팔에다가 동정맥루, 혈액투석 같은 거 하려고 삽입을 했습니다. 끼 때문에 당연히 팔을 심장 높이보다 올려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종 가시면 운동 시작해 줄 수 있어요. 중요한 동정맥류의 간호 중에 하나가 찌릿찌릿하고 진동감 체크가 있어야지 정상인데 얘를 매일 체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매일 체크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죠. 특히 성인 간호에서 동정맥류 체크 매일. 그 다음에요. 세균 증식에 원상이 되기 때문에 가습기 청소 매일 하세요. 아동 간호에서 아까 황달, 빌리루빈 테스트 매일 하세요.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몸이 땡땡 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체중도 매일 잰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 특히 여기 진동감 체크 매일 합니다. 찌릿찌릿하고 진동감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으면 막혔다고 보시는 거예요. 투석하고 동정맥류 부위에 당연히 따뜻한 물수건 올려두고 찜질합니다. 동정맥류 설치한 팔에 무거운 물건 들지 마세요. 혈압 측정 금지, 정맥주사 금지, 쪼이는 거 당연히 금지하게 되고요. 이와 동일한 거 기본간호, 성인간호에서 특히 유방절제술 시행한 환자의 환측 부위에도 정맥주사 금지, 그 다음에 혈압 측정 금지 당연히 그랬던 거 기억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기억하자고 하면 유방절제술 시행한 환측 부위에 압박 드레싱 적용한다고 했죠. 압박 드레싱 적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수술 부위가 잘 붙으라고 유합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죠. 이런 것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뇨기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